안녕 이제19과 친구들, 이번 주에도 내 맘대로 현대시 장민혜 쌤이에요. 자, 우리 이번 주에 함께 만나볼 작품은 하종우 시인의 동승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하종우 시인은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룬 적이 있었던 밴드와 막춤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신 분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하종우 시인은 이주 노동자부터 결혼 이민자까지 한국 사회에 유입된 다양한 이주민들에 대한 시를 본격적으로 썼고, 이번 작품에서도 이주 노동자를 우리와 다른 타인으로 대하지 않고 똑같이 먹고 살고자 노력하는 동등한 인간이다, 이런 관점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밴드와 막춤이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이주 노동자들과 또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품이라면, 이번 작품 이 동승에서는 국철에서 외국인 노동자라고는 할 수 없고요. 아시안 젊은 남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동남아에서 온 어떤 젊은이들 커플을 본 목격담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편협한 시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담아낸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작품을 볼 때 항상 처음에 무엇부터 본다? 바로 제목이지. 자, 이 제목은 동승이라는 제목이고, 동승은 한자어로 하나의 교통수단에 함께 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은 어떤 교통수단에 함께 탄 경험을 통해서 얻은 느낌, 생각, 또 나아가서 깨달음을 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작품을 한번 읽어볼게. 이 작품 역시도 어떤 구분이 없어, 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할까? 바로 서술어를 중심으로, 연 구분이 없는 작품은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술어를 끊어지는 부분을 한 호흡으로 간주해서 이것을 하나의 의미 단위다라고 생각하고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일행부터 한번 읽어볼게. 국철을 타고 앉아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자, 이렇게 한번 끊어서 읽어봤습니다. 화자는 어떤 상황일까? 국철을 타고 가고 있대요. 자, 국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건너편에 낯선 언어가 들려서 바라보니까 함께 탄 승객 중에 아시안 젊은 남녀가 있더라는 거야. 우리가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국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소유의 철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처음 건설된 1호선을 뜻하기도 합니다. 1호선은 인천에서 서울을 관통해서 의정부 연천까지 연결되고, 이것 때문에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하철이 지하로만 관통을 하지만 국철은 뭐처럼, 기차처럼 지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국철을 타고 가던 화자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래. 그러니까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말들이 들려와서 살펴봤더니, 자, 이것은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화자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거긴 누가 있었다? 아시안 젊은 남녀. 이때 아시안 젊은 남녀는 지금 화자의 관찰의 대상이자 시적 대상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자, 이러한 아시안 젊은 남녀가 앉아 있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일단 화자가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젊은 남녀를 시적 대상으로 여기면서 관찰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늦은 봄날이라는 것은 지금 시에서의 시간적인 배경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 자,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잡무를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화자는 어떤 상황이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에 잡무라는 것은 남은 업무를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중이라고 했어. 자, 사실은 늦은 봄날 공휴일이라는 놀기 좋은 계절과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남은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즉 직장에 가는 길이라는 거지. 여기에서 휴일도 제대로 휴식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이 엿보기도 해. 자, 여기까지 화자의 상황이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 자, 저희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이라고 했어. 뭐 무엇 하러 겠어? 사실 뭐
국철을 타고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겠지. 그런데 화자는 이 사람들을 어떤 낯선 언어를 쓰고 있는 어떤 낯선 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철을 타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들은 어때?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을 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자는 이들을 관찰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은 화자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고 서로 마주보면서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을 하는 등 자신들의 시간에만 몰입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화자가 국철에 탄 수많은 승객 중에서도 이들에게만 관심 이유는 무엇이겠어? 바로 우리와 다른 뇌양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와 다를 거다라는 편견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저들이 그 나이 또래의 한국인 남녀였다면 나는 그들과 함께 국철을 타고 간다는 것에 천박한 호기심을 느끼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나는 저들이 아시안 젊은 남녀였기 때문에 호기심이 발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잠깐 우리가 방금 선생님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라는 말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을까? 우리라는 말에는 바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민족이거나 또는 우리와 다른 언어거나 또는 우리와 다른 국가 또는 역사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을 우리와는 다른 무엇으로 타인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 화자는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바로 타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모자 장수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고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어릴 때 또 젊었을 때는 어느 지하철에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 뭐 칫솔, 양말 이런 생필품을 팔기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지불할 수 있었던 가격인 것 같아. 그런데 요즘에는 왜 없을까? 물론 요즘에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 대신에 카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진 직업이 아닐까 싶기도 해. 어쨌든 이 국철 안에는 수많은 장사꾼들이 드나들고 있고 이들은 모자 장수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을 주고 사서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수가 만년필을 팔고 오자 팔러 오자 오타다. 자, 번갈아 손바닥에 써본다라고 했어. 이러한 모습은 보통의 젊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지하철 안에서 파는 저렴한 물건에도 즐거워하는 보통의 커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또 표현법에서도 보니까 뭐뭐가 뭐뭐 팔러 오자 뭐뭐 주고 사서 뭐뭐 써보고 또 뭐뭐가 뭐뭐 팔러 오자 뭐뭐 주고 사서 뭐뭐 써보는 이라는 비슷한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서 대국법이 쓰여졌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어. 자, 여기까지 보니까 화자는 이들을 나와는 다른 또는 우리와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야.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보통의 젊은 커플들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을 자신과는 다른 대상인 것처럼 관찰의 대상으로 삼은 자기 모습을 화자는 발견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라는 것은 화자의 부끄러움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시선의 이동이야. 자,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지금 시선이 이동하고 있어. 자, 화자가 고개를 돌린 곳에는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화자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바로 창문 밖에 강가를 달고 있는 새 여러 마리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새 여러 마리의 깃털의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지. 우리가 앞서 읽은 내용과 화자의 신경 변화, 이렇게 이들을 관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화자의 신경 변화를 연결해서 본다면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깃털이 다른 색깔의 깃털 색깔이 다른 새는 다양한 언어 그리고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고 이런 외국인을 화자가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느꼈어?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라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안 젊은 남녀를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견, 그래서 한 공간에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승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의 부끄러움, 자기 반성을 느낀 거지. 자, 이제 마지막 보니까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았을까라고 끝났어. 마지막에 화자는 국철이 지나는 노선에는 많은 회사와 공장이 있고 또 휴일에 회사에서 잡무를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자신처럼 저들 역시도 사실 다를 바 없이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은 아닐까. 그 의미는 뭐야? 정말로 저 사람들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저들도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으로 성찰하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 사회는 이미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무색할 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을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시의 화자는 지하철에 동승한 아시아계 외국인들을 호기심으로 바라보다가 그들을 우리로 보지 못한 편견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런 어떤 생각이 창가 밖에서 보여지는 깃털 색깔이 다른 여러 새들이 함께 물결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새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동질감,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시는 결국 우리가 다문화 시대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바람직한 삶의 지향점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핵심 내용 정리해 볼게. 화자는 국철을 타고 잡무를 하러 가는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이었어? 늦은 봄날 휴일의 오후에 국철을 타고 가다가 아시안 남녀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들을 관찰했어. 자, 그리고 그러한 관찰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타인으로 여기고 마치 신기한 관찰의 대상처럼 여기면서 그들과 진정한 동승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에 대한 반성과 부끄러움을 느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주제는 아시안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그것에 대한 화자의 반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 시의 첫 번째 특징은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라고 했어. 아까 어떤 부분에서 황급하게 여기에서 보니까 고개를 돌렸다. 이 부분에서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는 거고 이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야? 자, 시적인 어떤 시상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특징은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화제의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가 다양한 언어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와 다른 타인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성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물결을 타는 것처럼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러한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종우 시인의 동승 살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이 빨라서 혹시 정리가 안 됐던 친구들은 영상 멈춤하고 나머지 내용까지 다 정리한 다음에 끝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